경제공부와 투자를 한 번에. 안녕하세요. 배너TV의 배너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9월 중순 애플이 다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굉장히 다시 애플이 화제의 기업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도 애플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의 재무제표와 함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애플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3months ended라고 한 게 이제 3개월간 실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9년도에 6월 뭐 4, 5, 6, 3월 실적, 2018년도 4, 5, 6, 3월 실적, 옆에는 9months라고 해서 6월 기준으로 9개월간의 실적, 그리고 2018년 6월 기준으로 9개월간의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편에 보시면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애플은 상품을 파는 회사였어요. 기본적으로 애플이 파는 그 상품의 주요 품목은 아이폰, 그리고 뭐 맥이라든지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몇 년 전부터 애플이 이제 서비스 회사로 본격적인 그 체질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 아래 서비스 매출이 분기인데도 12조가 넘게 13조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자, 2018년 3개월간 그 서비스 매출이 19%에서 전체 매출이 19%에서 21%로 올라왔어요. 9개월간으로 보자면 14%에서 17%로 올라온 겁니다. 서비스 매출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애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이튠스에서 일어나는 매출, 이런 거 모두 포함한 거겠죠? 보시면은 지금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요. 3개월 기준으로 줄었고, 그리고 9개월 기준이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애플이 또 최근에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 판매 대수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인컴, 순이익이죠.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3개월 기준 줄어들고, 역시나 9개월 기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애플 TV 곧 런칭하죠. 오프라 윈프리의 뭐 쇼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아이들 보는 키즈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애플 TV의 독점으로 방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1이 나왔죠. 시장의 평가는 뭐 차차하고라도 이 아이폰 11을 런칭하는 그 소개 행사에서 팀 쿡이 굉장히 애플 TV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폰으로 애플 TV를 봐라. 사실은 이게 무슨 아이폰 소개하는 자리인지 애플 TV 소개하는 자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11월 1일에 이제 런칭하고요. 월 구독료가 4.99달러입니다. 애플 TV 런칭. 5달러 좀 안 되게 되면은 애플 TV를 한 달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폰 11을 발매하는 게 이게 시장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계속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주가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게 재밌죠. 애플 기기 구매하면은 1년간 애플 TV 무료. 그리고 애플 TV 5명까지 가족이 뭐 시청 가능, 공유해서. 스마트 TV와 제휴해서 삼성 스마트 TV에서 애플 TV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 TV를 굳이 구독하지 않아도 초반에 며칠간은 구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호응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대략 2018년 9월에 노란색 네모인 데가 이제 투탑 두 번을 찍고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 완전히 폭락해서 저점을 찍었다가 이후로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5월쯤에 다시 한번 크게 눌리긴 했지만 저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고, 맨 위에 있는 빨간 선이 바로 전고점 최고 지수였는데 이거를 바로 어제 돌파한 거죠. 최근의 주가 흐름은 상승 채널 차트를 제대로 탔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돌파했고 또 돌파했다는 그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통 이러잖아요. 최고점 돌파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더 삽니다. 한동안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뭐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죠. 이게 11월 1일
그 새로운 애플 TV 서비스를 앞둔 거의 그 근처까지 갈지, 아니면은 진짜로 애플 TV가 뚜껑을 열고 나서 반응이 만약에 굉장히 좋으면 조금 더 갈지, 그거는 저도 확실히 알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다는 거. 자,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 1위입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더니 드디어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둘 다 시가총액이 1.067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한 1200조 정도 되겠네요. 둘 다. 거의 차이는 없어요. 지금 아주 둘이 박터지게 싸운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 얘네 둘이 다시 뭐 시총 1조 달러 돌파하고 이러면서 미국 지수가, 증시가, S&P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예요. 보시면은 이제 고점이 지금 2번 정도 탑을 찍으면서 이걸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눈치 보기 장세였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중 무역 전쟁 당분간 휴전한다는 얘기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잘한 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이제 가치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종료돼도 좋겠죠. 하지만 중국이 그걸 안 해주잖아요. 중국이 왜 안 해주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실제로 지정됐죠. 지금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을 넘어갔는데 이후에도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이 또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 안 좋았다가 환율이 그렇게 다시 위안화 환율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다시 5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 두세 달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아직 버틸만 하니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리가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랑 적당히 미중 무역 전쟁을 종지부를 찍는다. 그럼 그거야말로 더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미국과 미국의 그런 시민들을 좀 불편함과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데 딱히 얻어내는 것도 없고 딜을 마무리 짓는다. 도대체 이 딜을 뭐하러 한 거냐라고 민주당으로부터 다음 대선 선거를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방법도 안 되죠. 그렇다면 적당히 뭔가 양보하고 잠깐 쉬어준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없겠구나라는 이런 희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최근에 다시 시장에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3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저께의 경우도 이제 양봉이 좀 길게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윗꼬르가 긴 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만약에 파웰이 연말에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확실하게 돌파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순항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와 파웰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의기투합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P 500과 애플의 이 주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었어요. 연초에 보시면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도 애플은 좀 더 빠졌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애플이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오르고요. 다시 따라잡아서 이번에 S&P 500의 상승률을 애플이 역전하고 위로 쭉 상승한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도 다시 S&P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그 흐름 속에서는 애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하죠. 정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가, 지금 사면은 오를 확률이 훨씬 많은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사면 더 오를까요? 너무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오를까만을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오를까라는 느낌에 많은 돈을, 많은 자본을 투여하다가는 또 물리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점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가 그 기본이라는 거, 이거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지금 애플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지금 또 유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의 내용은 바로 이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11월 1일에 이제 100개국에서 런칭하는데 애플 TV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 월 4.99불이면 사실 넷플릭스의 절반 이하 가격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 것인가가 포인트인데, 저는 당장에 애플 TV를 통한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디바이스를 사면은 1년간 무료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애플 그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조금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1년간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 당장 이 서비스 쪽 매출이 얼마가 터지는 것보다는 애플 TV의 구독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이 사람의 수가. 실제로 1년간 내가 쓰던 서비스를 갑자기 안 쓴다고 하면은 불편해서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은 지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수가 정말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나와줄지,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중순 접어들었는데 한 10월 말까지는 크게 폭락하는 일 없이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